안녕하세요. 코인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지영 앵커이고요. 또 오늘 함께해 주실 본부장님 소개해 드릴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요. 크립토 뉴스들 그리고 간밤 있었던 그리고 지금 방금 뜬 외신 속보들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저희랑 시장 파악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저랑 같이 코인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시가총액 가지고 왔는데요. 비트코인이 그래도 7위 자리는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여러분들이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시가총액상으로 구글과의 격차는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에 관한 여러 가지 수급적인 불안감들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글로벌 이제 시장의 시가총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빅테크 기업들도 어느 정도 조금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물론 이게 뭐 잘 버텨준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기는 하지만 30일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도 약간의 이제 하락 국면을 맞이하고 있거든요. 다시금 이제 반등을 하긴 하지만 특히나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 자체가 좀 많이 꺾여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의 시가총액도 좀 줄어들고 있고 비트코인도 이제 비슷한 양상들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제 부동의 1위인 금은요. 계속 최고가를 찍는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돌반지 사는데 60만 원인가 이제는 든다고 막 그런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금값이 진짜 많이 올랐구나.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한 30만 원 정도면은 샀었는데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금에 관해서는 다른 어떤 자산도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자산적으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왔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상위 말고 조금 더 내려가서 봐도 재밌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넷플릭스가 26위 나타내고 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31위입니다. 이 사이트는 암호화폐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암호화폐들만 조금 색깔 표시가 나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35위를 나타내고 있고 이더리움은 가격이 여전히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더리움 비관론들도 좀 나오고 있지만 ASML보다 그래도 이더리움이 더 높은 시가총액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서 다른 코인들도 같이 보겠습니다. 한참 내려가야 돼가지고 같이 여기 월트 디즈니도 74위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73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어서 이 사이트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되게 이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위치까지 보시면 될 텐데 여기 100위까지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은 45위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보시면 되고 XRP가 안 보이네요. XRP가 지금 보이지가 않아서 일단 이더리움까지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시세도 같이 보겠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 이제 같이 개장을 하면서는 시장이 조금 안 좋기는 했었어요. 근데 지금 조금 반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개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97,000달러까지 올라왔고 이더리움은 2,600달러 선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 3, 4위가 조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또 XRP가 이제 리플이 XRP로 한국어 명칭이 아예 바뀌었더라고요. 리플 측에서 직접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XRP가 지금 4위로 이제 다시 내려왔는데 이제 주말에는 또 3위였거든요. 그래서 테더와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박빙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솔라나가 이제 여전히 그래도 200달러 선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도미넌스가 참 계속 60이에요. 이게 이제 떨어지면서 알트코인 쪽으로의 수급을 많이들 기대를 하실 텐데 도미넌스가 아직도 비트코인이 좀 좋은 수준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어서 알트코인 불장 기다리시는 분들은 그 호흡에 굉장히 좀 지쳐갈 만한 그런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은 24시간 기준으로는 0.4% 정도 떨어졌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동향은 이렇고요. 근데 이제 뭐 사실 관세 리스크 오고 차르 기자회견 이후에 낙폭들이 컸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조금 뉴스들과 이슈들, 온체인 분석들 같이 체크를 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도지코인도 8위를 계속 잘 유지를 하고 있죠. 오피셜 트럼프도 볼까요?
트럼프 코인에 관해서 오늘 또 내용을 준비했는데 37위로 좀 떨어졌어요. 지금 또 10%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15달러. 저희가 그때 지난주에는 15달러 선 윗선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따가도 설명을 드릴 테지만 이제 물린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수치적으로 이따가 같이 언급을 드리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슈들 하나하나 꺼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속보로 나왔어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제 김남국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국회의원 시절에 99억 원에 달하는 이제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았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의 형사구 단독 정우용 판사는요.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 검찰 측에서는 김 전 의원이 2021년도와 2022년에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서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고 재산 신고를 했다라고 이제 재판에 넘겼는데 일단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왔고 방금 이제 뜬 속보여가지고 정확한 경위 같은 거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보고 다뤄보도록 하고 일단 이것도 굉장히 시장에서 말이 많았었죠. 굉장히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가상자산에 투자를 해서 굉장히 많은 시세 차익을 남겼던 그런 의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1심이니까 사실 2심에서는 어느 정도 판도가 뒤집힐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 1심에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이랑 지지와 저항선을 같이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청산 이제 맵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선물 시장에서 청산량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롱, 숏 이렇게 두 가지의 베팅을 하잖아요.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근데 이제 그 베팅량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물 포지션 관해서도 저희가 이제 자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던 이유가 실제로 가격과의 연동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지지선과 저항선을 저랑 같이 오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92,500달러에서 94,000달러는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 집중된 구역으로 하락 시에 롱 연쇄 청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이 92,500에서 94,000달러 선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구역을 넘어서는 하락이 있을 경우에 강제 청산이 이루어지면서 일시적으로 가격 쇼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선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시장에서 가격 방향성을 보자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가격이 이 지지선을 하락 돌파하면서 추가 매도 압력이 발생해서 하락세가 더 크게 강화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청산 매매 관해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거지만 만약에 이렇게 가격대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베팅을 해놨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근데 만약에 가격이 여기를 뚫고 내려오면은 여기에 걸어놨던 물량들이 다 청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도 압력들이 급격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르르르 시장이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 있고 그 일시적인 시장의 무너짐은 투자자들의 투심을 또 흔들겠죠.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이 진짜 강세장이 끝난 거 아니야? 이제는 진짜 트럼프 취임하고 세론이 나왔구나 이런 심리들이 또 몰리면서 생각하지 않았었던 개인 투자자들도 또 이런 하방을 계속해서 지지해 줄 수 있는 거죠. 계속 하방에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성들이 있고 반대로 숏 포지션이 몰려있는 저항 구간은 98,000에서 101,000달러입니다. 만약에 이 똑같은 원리예요. 이거는 이제 내려가는 관점에서 봤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98,000에서 이게 10만 달러 선이라고 쳐봐요. 그럼 여기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베팅한 물량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예상을 뒤엎고 이 물량을 돌파해줘요. 이 가격대를 돌파해줘요. 그러면은 여기에 걸렸던 물량들이 급격하게 청산이 되면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데 되게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급격하게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92,500에서 94,000달러 그리고 98,000에서 101,000달러 선을 잘 주시를 해보면서 시장 변동성을 대응해보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청산 물량에 관해서는 좀
단기 트레이더들한테 좀 더 유효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는 심리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크게 이제 요동하지 않고 본인의 포지션대로 이제 밀고 나가는 것들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2,700에서 2,800달러가 숏 포지션의 청산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상향 돌파 시 추가 상승세를 유발할 수 있고 또 해당 구간을 넘어서면서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앞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격이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돌파하거나 하향 이탈할 경우에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왔던 시점에서 이더리움 가격이 2,644달러래요. 근데 이제 2,700에서 2,800달러가 숏 포지션이 많이 몰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더리움이 이 구간을 정말 시원하게 뚫어준다라고 한다면 위로도 상방이 조금 더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가격과의 연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같이 분석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피셜 트럼프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거래 수수료 수입만 1억 달러를 추정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제 I love 트럼프 하면서 이분이 요거 오피셜 트럼프를 그때 홍보를 했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파트너들에게 굉장히 큰 수익을 안겨다 준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만 1,452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9일 현지 시간 뉴욕타임즈는요. 체이널리시스의 데이터를 인용해서 트럼프의 대통령과 또 그의 가족들, 파트너사가 오피셜 트럼프의 거래 수수료로 약 1억 달러를 벌어들였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오르냐 내려가냐 이런 것들이 이 사람들에겐 중요하지 않았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트럼프 코인이 굉장히 이제 하락을 했는데도 거래량이 엄청나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만큼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이 트럼프 코인에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피셜 트럼프는 이제 취임 날 직접 발행한 밈 코인이고요. 이제 폭등에 관한 이야기들은 많이 해줬으니까 일단 초기 투자자분들만 이 오피셜 트럼프에서 돈을 벌었다라고 합니다. 오피셜 트럼프로 수익을 벌어들인 주소는 약 70만 개로 집계가 됐어요. 근데 이게 제가 주변에 계신 분도 초기 투자를 해서 돈을 버셨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베팅을 해서 그것보다 더 큰 돈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밈코인이 좀 위험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밈코인 투자하실 때는 정말 유의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모든 투자자들이 수익을 거둬들이지 못했고 오피셜 트럼프가 거래 첫 주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한국 시간으로 10일 날 오후 2시 21분경에 전일 대비 또 11% 하락을 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었고 이날 기준만으로 총 81만 3,294개의 지갑 주소는 오피셜 트럼프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금 81만 개 이상의 지갑 주소라면은 81만 개의 계정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갑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그것을 한 개인이라고 했을 때도 상당히 많은 양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손실을 기록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밈코인은 정말 그런 급등락의 위험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 덕을 본 거는 이 트럼프 대통령과 파트너사들 거래 수수료로 굉장히 많은 돈을 챙겼다.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인 것 같아서 누구 배부르자고 우리가 또 이렇게 투자를 열심히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또 암호화폐 뉴스들 빠르게 하나하나 좀 전해드렸고요. 일단은 밈코인 쪽으로 오피셜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 상승의 여력이라든지 전문가들의 분석 같은 거 있으면은 제가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추가 내용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오늘 또 크립토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 오늘 또 본부장님이랑 한번 외신 뉴스들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 어떤 뉴스들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너무 짧게 하신 거 아니죠? 아니요, 평소 좀 분량대로 길게, 했습니다. 길게 해주셔야 돼요. 네, 좀 짧게 하셨습니다. 네. 한 20분 해주셔야 되는데. 20분이나요? 네. 목이 네. 안 목소리가 네. 안 나와서요. 그 뭐지? 슈퍼볼이 오늘 아침에 잠깐 열렸었는데
슈퍼볼 광고를 원래 크립토 매체들이 이제 좀 많이 광고를 했었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다. 못하죠. 아니야, 원래 계속 했었거든요. 음. 암호화폐 매체들이 좀 광고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올해는 이제 AI 업체가 주로 많이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뭐 코카콜라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그해 핫했던 매체들이 많이 광고를 합니다. 슈퍼볼 매체를 하는데 이제 올해는 암호화폐가 안 하고 이제 그 기본적으로 올해는 AI 업체들이 주로 많이 광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대세인가 네, 보죠. 대세인 거 그러니까 대세 매체들이 많이 하게 되고 올해 음.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나라 시간은 오늘 아침이고 미국 시간으로 9시에 했었는데요. 이제 대통령이 관람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슈퍼볼이 미국에서는 거의 축제고 최대 그 시청률 시간대라 그 광고 시간대는 대부분 다 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광고 시간대고 그래서 많은 광고 시간대를 누구나 사고 싶어하고 그 시간대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핫한 기업들이 그 시간대를 삽니다. 그래서 그때 핫한 기업이 이제 그 시간대를 사는데 올해는 대세가 AI인 것 같습니다. AI 기업들이 대부분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 그게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FTX가 네네. 광고를 했었어요. 네네네. 그 FTX 거래소가 슈퍼볼에서 네네네. 그래서 네. 그게 또 한참 이슈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정말 돈이 많이 든대요. 슈퍼볼에 광고를 네네네네네네. 넣으려면. 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정말 큰 돈을 넣은 거죠. 네네. 크립토 거래소를 예, 광고를 예. 하려고. 근데 결국 FTX 거래소가 파산이 되고 네. 이제 CEO 리스크 때문에 막 네네네. 징역이 지금 거의 한 몇십 맞습니다. 년을 받으시고 막 이런 또 일련의 사건이 있었어서 슈퍼볼 광고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이후에는 크립토가 못했을 네, 걸요. 네. 그래서 계속 올해는 이제 없다고 네, 크립토가 계속 핫하니까 이제 올해는 없다고 이제 계속 못했던 네,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어떤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AI 업체 중에 내일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이요? 네. 아니 지금 리스트가 나온 게 아, 없어서 네. 예, 일단은 AI 업체 광고가 나온 건 있는데 음. 어떤 기업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AI 기업이 했다고만 지금 느낌은 AI 기업인데 그게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광고만 봤는데 네.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정확하게 해서 내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잠깐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일단 AI가 대세다 보니까 손 마사요시, 손정희 회장 이분 사실 일본인이시죠. 저희가 이제 제일동포라고 해서 이제 손정희 씨라고 하는데 사실상 일본인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라인 사태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손 마사요시가 AI 관련해서 AI 빅피처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뭐 천억 달러 투자 얘기도 하시고 최근에 또 오픈 AI에 대해서 420억 달러 투자 얘기도 하시고 암페어 인수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고 지금까지 AI 관련해서 1,300억 달러 정도 투자 계획을 밝히셨습니다. 실제로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은 차세대 먹거리는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빅픽처를 그리고 계신데 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까 하고요. 틱톡 인수 3파전입니다. 일단은 일론 머스크는 발을 뺐습니다. 요 얘기 잠깐 하고요. 킹달러, 강달러를 최근에 이제 킹달러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강달러인데 이제 미국 발음으로 하면 킹달러가 되는데요. 요게 이제 빅테크들한테는 이런 망할 킹달러 이런 표현이 될 정도로 킹달러가 빅테크한테는 실적 발표하는데 아주 악재입니다. 요거 잠깐 얘기해 드리고요. 일본 제철이 US 제철이를 인수할 때 이제 바이든 때문에 이제 좌절이 됐어요. 최근에 트럼프 정권이 바뀌면서 인수 플러스 얹고 투자 이렇게 해서 다시 투자에 대한 것들을 제안을 다시 했습니다. 요거 잠깐 얘기해 드릴까 합니다. 근데 약간 트럼프 조공 느낌이 납니다. 요거 잠깐 얘기를 해 드릴까 하고요. AI 디스토피아 시대가 지금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잠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블랙미러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알아요. 예, 요게 AI 디스토피아가 블랙미러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우울한데 경계하셔야 될 것 같고 요 시대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잠깐 가져왔습니다. 머스크 대통령은 늘 경계하는데 타임지가 패러디 표지가 잠깐 나왔어요. 이거 재밌어가지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아 저 그거 보고 요거, 저도 너무 재밌었어요. 요거 이제 잠깐 여러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가 되게 불쾌하게 생각하고 뭐 자기 뭐 타임지가 영업하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체가 상당히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잠깐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손 마사요시 AI 픽처 숨은 뜻은 뭔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오픈 AI에 일단 400억 달러 투자하겠다라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CNBC에 나왔고 뉴욕 타임즈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이렇게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암페어를 인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암페어가 최근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인텔 출신의 르네 제임스라는 회사가 이제 만든 겁니다. 이제 오라클이 29% 정도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설계 회사입니다. CPU 설계 회사인데 기본적으로 그 ARM이라는 회사를 소프트뱅크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걸 두 개를 시너지를 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암페어는 최근에 IPO를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사요시 손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자기가 인수를 해서 투자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건 나스닥의 마켓에서 제가 이제 소식을 가져온 건데요. 거기에 이제 마켓이라는 이제 소식을 전하는 게 있습니다. 기자들이 기사를 쓰는데요. 여기서 지금까지 마사요시 손이 기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인으로 이제 미국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손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외국에서는 다 이분을 마사요시 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이분은 한국인이 아니십니다. 제일동포도 아니고요, 그냥 일본인이세요. 그러니까 외국은 다 마사요시 손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사요시 손으로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마사요시 손이고 이미 1,300억 달러를 이미 투자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 AI에 깊은 뜻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미 이제 AI가 차세대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미 그 반도체 인프라나 이런 쪽에 기본적인 어떤 애정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미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쪽에 이제 투자를 이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관해서 이미 우버나 여러분 이제 제가 뭐 예전에 말씀드린 그랩이라고 그런 쪽에도 이제 공유 자동차나 이런 쪽에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하고 있지만 이제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실패를 해서 AI 쪽에 이제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하고도 뭔가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같이 해보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오픈AI나 ARM 쪽이랑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스톤 다이나믹이라고 이제 있습니다. 요거 이제 로봇인데 여기 쪽이랑도 하고 있고 크루즈 자율주행 쪽에도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하고 비전 펀드라는 거를 구축해서 여기서 돈을 좀 형성을 해서 이제 많은 투자를 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향후에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분이 이제 최근에는 투자에 계속 실패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성공을 좀 했는데 최근에는 투자를 많이 실패했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불꽃을 좀 태우겠다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성공을 거둘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이제 공유 쪽에 했던 우버나 그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디지싱추도 이분이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재미를 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유 쪽에는 이제 이분이 투자했던 것들이 실패를 했는데 과연 AI 쪽에 이제 지금의 이제 자본이 들어가는 것들이 실패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고요. 엔비디아 쪽에 이제 기본적으로 몇 번의 이제 인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놓치고 나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성공의 기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과연 이번에 이제 하는 이 AI 사랑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불꽃을 좀 태우고 있는 것 같아요. 라피던스하고도 이제 뭔가 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많은 연계를 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한국을 따라잡아서 일본이 AI를 통해서 넘버원을 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자세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향후에 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요겁니다. 이건 재밌게 제가 보고 있는데요. 왜 포기했어요, 머스크? 머스크는 기본적으로 일단 텍스트를 좋아해요. 네, 그 비디오보다요? 네, 비디오보다 텍스트를 일단 좋아해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머스크의 성향은 그걸 좋아해요. 네, 그리고 일단 돈이 없어요. 많지 않아요? 세계 부자. 아니, 자기 돈으로 뭘 하진 않아요. 네, 자기 돈을 태우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일단 그리고 엑스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썼어요. 예, 그래서 일단 돈이 없다고 일단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틱톡에. 예, 틱톡을 가져갔을 때 그리고 일단 독점이나 이런 시너지가 별로 안 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 철학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머스크 철학과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머스크가 포기한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일단 텍스트를 너무 좋아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영상적으로 뭔가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동영상 만드는 걸 별로 못 보셨죠. 그 글로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글로 모든 걸 다 합니다. 글이나 영상 정도로 뭘 하지 동영상을 만들 줄도 잘 모르고 동영상을 뭘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있고 일단 돈이 지금 많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머스크는 이 틱톡의 알고리즘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AI 알고리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AI 알고리즘은 어떤 누군가 조작에 의한 거라고 본인은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기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틱톡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규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네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한 번도 틱톡을 하겠다고 자기는 표현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는 틱톡을 포기하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틱톡은 일단 4월 5일까지 이거를 누군가를 선정을 해야 되는 게 디데이입니다. 그래서 4월 5일까지는 누군가 주인이 정해질 거예요. 뭐 국펀더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얘기하고 오른쪽 MBC 뉴스에서도 뭐 지금 얘기해서 협상이 얘기되고 3파전으로 일단 좁혀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라클, MS, 아마존 세 곳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세 곳으로 정해졌고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오라클, MS, 아마존이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 오라클은 서버를 기본적으로 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정부와 관계가 되게 좋아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오라클의 약점은 이런 기본적인 어떤 이런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SNS 사업을 해본 적이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역량이 아직은 조금 부족한. 그러니까 이걸 인수를 했을 때 과연 이 정도의 시너지가 날지 이게 과연 큰 문제인 겁니다. 과연 이 정도의 시너지가 날지 그런 것들이 과연 만약에 인수합병을 이걸 샀을 때 과연 이게 시너지가 날지에 대한 관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의 반영이 잘 났을까? 오라클이 사서 그리고 오라클 뭘 인수했을 때 그렇게 뭐 재미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뭔가를 인수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오라클은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개인 사업, 그러니까 이게 B2B 사업은 잘하는데 B2C 사업을 잘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 간의 사업을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업 간의 사업은 잘하는데 어떤 개인의 어떤 클라이언트들을 개인 간의 클라이언트 사업을 그렇게 잘해본 기억이 저는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런 사업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시장에서도 그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리고 MS는 링크드인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애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근데 다만 오라클보다 현재 트럼프 정부와 관계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라클보다는 후순위로 밀립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인수할 때 아마 2순위 정도가 돼서 오라클하고 협상에는 두 번째 순위가 될 것 같아서 이게 좀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관해서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다만 중국과의 관계가 나쁘지가 않다는 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존은 뭐 클라우드 사업은 AWS가 있어서 충분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SNS 사업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마존이 기본적으로 사업은 C2 뭐 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이미 지금 쇼핑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할 거라는 생각은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이 지금 정부하고.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관계를 베조스가 이제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잘 풀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지만 어쨌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누가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가능성에 정부와 가까운 점에서 보면 오라클이 제일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모든 종합적인 측면에서 보면 MS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대중성으로 보면 이제 아마존이 높아서 이제 장단점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제 놓고 이제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4월 5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때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가 보면 뭐 궁금하신 거 없어요? 아 이거는 이제 뭐 워낙 이슈가 뜨거웠던 거여서 네, 네, 사실은 네, 처음 부각받은 건 아니어서 네, 저희도 네. 항상 지켜보고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그런 식의 뭔가를 좀 하려고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요거는 유심 있게 좀 보고 이제 장단점을 좀 제가 많이 보고 왔습니다. 예. 제가 이제 요 보면 이제 원래는 이제 바이든 정부 때 US 제초를 거의 인수할 뻔했어요. 근데 바이든이 이런 국가적인 것들은 자기가 이제 퇴임하기 2주 전인가요? 그때쯤 자기가 이제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 바이든이 거절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일본이 막판에 고소를 하니 어쨌는데 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이 됐는데 요 부분을 이제 일본 제철이 최근에 이제 하면서 투자 형식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형식으로 이제 바꿔서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약간 뭐라 그럴까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약간 조공 같아요.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일본 제철을 이제 투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요거를 통해서 이제 투자라기 이제 투자나 뭐 인수 이런 거라기보다는 최근에 관세 부분을 이렇게 해서 좀 풀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거를 자기네들 투자를 좀 하면서 자신들에게 이제 자동차 문제나 다른 문제를 좀 맞바꾸기 약간 이런 식의 뭔가를 좀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에게 조공식으로 이걸 좀 팔면서 이제 좀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최근에 이거 해서 거의 한 20억 달러 정도를 더 자기네들이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트럼프가 이제 대주주 지위를 일본에 줄 수는 없지만 투자와 지분을 좀 줄 수는 있다고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협상은 할 수 있겠다고 하고 일본도 이 정도의 지분을 가져가고 투자 형식은 오케이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서로가 이제 좋겠다라고 이제 서로가 이제 자신들이 이제 서로가 이제 이속을 차리면서 서로가 이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을 차리게 되면 이제 저는 좋은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건 우리나라가 정부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뭐 중국은 어쨌든 맞불 작전을 하고 있고 일본은 약간 밑으로 이제 살살 기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이런 작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좀 이런 게 너무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30억 달러, 2, 30억 달러 가까이를 설비 투자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미국 정부가 이제 우려하는 것들도 불식시키면서 자신들이 하는 요구 조건을 트럼프한테 이제 좀 뭔가를 제시하면서 이제 뭔가를 하겠다, 파트너로 참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저는 좀 이런 게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좀 뭔가 대비책을 세우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 좀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예요? 타임지가 지금 나온 겁니다. 조롱하듯이 이제 패러디로 잠깐 나온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불쾌했다고 하던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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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은 이제 이게 타임지가 트럼프의 영향력을 생산한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제 타임지가 영업을 하느냐 그렇게 이제 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도 영업 중이냐 전혀 몰랐다. 그렇게. 예, 비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타임지가 머스크 영향력을 강조한 점에 대해서 불편한 기색을 이제 원래는 이제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네요. 사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타임지를 되게 중요시합니다. 타임지 표지를 되게 중요시하고 생각보다 타임지 표지에 나오는 걸 되게 좋게 약간 가치 있게 생각합니다. 이 표지를 되게 가치 있게 생각. 그 오른쪽에 이거 나왔을 때 본인이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나왔을 때 본인이 그 뉴욕 그 증권거래소에 가서 그거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본인이 되게 불쾌하다고 생각하고 타임지를 비꼬고 뭐 이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자기 인생
그 정치 이력과 좀 비슷한 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방의 어떤 그 기업인 출신이고 정치 역경도 없고 그다음에 약간 쓴소리도 많이 하면서 약간 그렇게 약간 오고 그다음에 독불 장군이고 개혁을 일삼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좀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경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화당 내 지금 이미 트럼프를 따르는 세력들이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향후 그러니까 미래 권력이라는 점이 좀 약간 걱정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본인이 되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본인이 그런 부분에서 되게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되게 불편하고 뭐 지금은 이제 대충 이게 머스크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본인은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1년 안에 권력에 대한 어떤 틀림없이 서열 사탄이 정리가 난다. 서열 정리가 분명하게 일어날 거고 이 서열 정리 과정에서 제가 누굴 때 한 명은 밀려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좋습니다. 한번 저희가 관전 포인트로 네네. 두 사람의 우정이 어디까지일지. 우정이 아닙니다. 우정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때 누가 내상을 얼마만큼 입느냐고 볼 텐데 제가 볼 때 머스크가 입을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내상을 입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게 한번 저희는 지켜봅시다. 조용히.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도 랩소디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또 드린 소식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여기서 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주요 이슈 전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고유림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가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TSMC에 2개 분기 연속 매출에서 밀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30조 1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4분기 매출이지만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TSMC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같은 기간 TSMC는 엔비디아의 AI 칩 생산을 독점하며 38조 4천억 원의 분기 매출을 달성,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습니다. 업계에서는 AI 반도체 생태계를 선점한 TSMC가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SMC의 4분기 매출 비중을 보면 AI 반도체에 사용되는 고성능 컴퓨팅 분야가 53%로 스마트폰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TSMC의 선단 공정에서 AI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HBM 시장에서 아직 엔비디아 공급망에 합류하지 못했고 파운드리 부문에서도 TSMC에 밀리며 실적 반등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에도 삼성전자와 TSMC의 매출 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DS 부문의 1분기 매출 전망치는 25조 원 안팎으로 전분기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TSMC는 AI 반도체 수요 증가를 바탕으로 1분기 매출을 최대 258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AI 반도체와 선단 공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AI 반도체가 반도체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삼성전자가 HBM과 파운드리에서 TSMC를 얼마나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실적 반등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이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이어 중동 전차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현대로템이 오는 17일부터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국제 방산 전시회 2025에 참가해 중동형 K2 전차를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중동 및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방산 박람회로 65개국에서 1,350여 개 업체가 참가하며 각국 국방 고위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합니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에서 중동 사막 기후에 최적화된 K2 전차 실물을 전시하는 한편 다목적 무인 차량, 30톤급 차륜형 장갑차, 장애물 개척 전차 모형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현대로템은 중동 수출을 위해 K2 전차의 독일산 변속기를 국산 제품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독일은 자국 방산 제품의 중동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K2 전차의 부품 국산화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변속기 국산화가 완료되면 K2전자의 중동 수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대로템이 중동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면 방산 부문의 실적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두 나라에서만 전차 교체 시장 규모가 약 1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현대로템의 해외 방산 부문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지난해 4분기 해외 방산 부문 영업이익률은 45%에 달했으며 해외 매출 비중도 66.1%로 급증했습니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매출 4조 3,766억 원, 영업이익 4,566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는 폴란드 K2전자 2차 계약 등 추가 수출이 가시화되면서 영업이익 1조 클럽 가입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현대로템이 중동전차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경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현대차그룹이 렌터카 업체 인수합병을 검토하며 본격적인 차량 공유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하반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렌터카 기업 인수 가능성을 타진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매물로 나온 국내 1위 롯데렌탈 인수도 고려했지만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최종 인수에는 실패했습니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국내 중형 렌터카 기업 업체 1위 아마존카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마존카는 대기업 및 캐피털사를 제외한 렌터카 업체 중 차량 등록 대수 기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유 차량만 3만 대에 달합니다. 현대차는 과거에도 AJ 렌터카 인수를 추진했던 바 있으며 현재 기아를 통해 일부 지역에서 렌터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캐피탈은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 주요 사업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렌터카 사업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자동차 시장이 소유에서 공유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는 단순한 신차 판매보다 빅데이터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렌터카 사업이 핵심 사업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31일 자동차 단기 대여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대기업의 렌터카 시장 진입 장벽이 사라진 점도 현대차의 사업 확장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렌터카 업체 인수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렌터카 시장 진출이 현대차의 모빌리티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이제 대체 자산으로 확전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달러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금을 사들이고 미국은 이에 맞서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키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추가 10%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역 전쟁은 단순한 관세 문제를 넘어 금과 비트코인을 둘러싼 새로운 경제 패권 다툼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금위원회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이 지난해 총 1186톤의 금을 매입하며 4년 만에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금 보유량은 2022년 1948톤에서 2023년 12월 기준 2279.6톤으로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금을 대거 매입하는 이유는 달러 중심의 글로벌 금융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세계금협회는 중국이 외환 보유군의 금 비중을 확대해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활용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면 금의 수요를 대체해 글로벌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3일 대통령 산하 가상자산 전담 실무그룹을 출범시켰습니다. 금과 비트코인을 둘러싼 미중 패권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됩니다. 중국계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가 한국 시장 직진출을 본격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핀도더 산하 온라인 쇼핑몰 테무가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지난해 말부터 인사, 마케팅, 물류 등 주요 직군의 한국인 직원 채용을 진행 중이며 일부 직군은 이미 채용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무는 또한 한국 내 통합물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무의 상품은 CJ 대한통운과 한진을 통해 배송되지만 앞으로는 공개 입찰을 통해 주요 물류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이커머스 기업이 단순 판매를 넘어 직진출을 하려면 현지 인력 확보와 물류 시스템 구축이 필수라며 테무의 행보는 과거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시장 진입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테무는 2023년 7월 한국어 판매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리테일 분석 서비스 YGM 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테무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823만 명으로 쿠팡,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2023년 8월과 비교하면 이용자 수가 17.5배 증가하며 빠른 속도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테무의 한국 시장 직진출 움직임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직전 가시화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업계에서는 테무가 미국 시장에서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을 대체 시장으로 점찍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테무의 한국 직진출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또 한 번의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오피셜 트럼프 등 민코인의 상장이 논란이 되고 신규 가상자산 상장 직후 가격이 급등락하는 상장빔 현상이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이 상장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함께 신규 코인 상장 심사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민코인 남발과 상장 빔 현상에 대한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TF에는 금융당국,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여하며 향후 1주에서 2주일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민코인의 상장 및 유지 기준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상장 시 일정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도 추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발행한 오피셜 트럼프 등 특별한 사용처가 없는 민코인을 무분별하게 상장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코인 상장 직후 급격한 가격 변동이 발생하는 상장빔 현상이 지속되면서 투자자 보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해 12월 9일 코인원에 상장된 무브먼트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은 상장 직후 215.3원에서 99만 8,500원까지 4만 6천 배 급등했다가 단 16분 만에 5,40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무브먼트 코인 상장 당시에도 문제가 발생한 배경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거래소들에 유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최근 오피셜 트럼프 코인 상장과 관련해 신중한 상장 심사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당국과 거래소가 어떤 개선안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